안녕하세요. 연금밥상연구소장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자산 운용수익 플러스 2억원 세이버. 금융자산 운용수익에 2억원을 플러스한다. 2억원 밥상이다. 밥상처럼 차렸다는 말이겠죠. 가족 모두 챙겨 먹읍시다. 4명이 8억원이나 세이브 한다는 건가? 네, 계속 확인해 주세요. 국민연금 제도 개혁 전에 프로그램 준다고 소문났어요. 네, 소문내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 전 긴급 처방인데요. 내 국민연금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제도 모수 개혁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추후 납부는 언제 할지 해답을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이 예상되는데 국민연금 감액이 우려되시는 분 많으시죠? 약 한 2,590만원 이득을 보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8년 이후 군복무 하셨거나 복무기간이 겹치시는 분, 언제까지라 말이 없죠. 이미 계속 가입을 모르시거나 망설이시는 분, 연금제도 개혁 전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추후 납부, 이미 계속 가입을 알고는 있지만 얼마나 이득이 될지 궁금하신 분,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상 연금액이 50만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분들, 내 예상 연금액보다 실제 수령 금액과 수익률이 궁금하신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본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소득세가 많으신 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연금액이 적어 방치하고 계신 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국민연금 최적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국민연금 수령연금액을 내가 만들 수 있단다. 기초연금 감액도 없대. 사용 방법도 너무 간편하다던데요. 그게 말이 되냐. 국민연금 계산 방법이 얼마나 복잡한데 개인별로 모두 다르기도 하고. 네,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프로그램 준비를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1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수익률, 기초연금 감액 수준을 알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모수개혁 전후 간단 비교, 국민연금 제도 개혁, 프로그램 소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편은 상담 사례로 알아보는 프로그램 사용법. 3편 또는 4편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수익률 등 판단 기준, 제도 개혁 전후 비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개혁 전후 비교가 너무 궁금하네요. 구독해놔야 되겠어요. 제가 3편에서는 연금 증가액 및 수익률 계산 프로그램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급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요 메일 어드레스는 요 위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노하우가 빵빵 터져요네요. 빵빵 터져요. 빵 터지고 팡 터진다는 말이겠죠. 왜 2억원 밥상일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4인 가족이면 8억원이 되겠네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네요. 우와 프로그램도 나눠준대.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밥상이지 않습니까? 떠먹자는 거죠. 떠먹는 수고는 있어야 되겠죠. 제도 개혁 내용인데요. 가입기간 40년 기준입니다.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의 9%, 내년부터 이제 0.5%씩 증가가 되면서 2033년에 13%가 되는 거죠. 소득 대체율은 올해가 41.5%인데 2028년이면 40%가 됩니다. 요 기준으로 내년부터 43%로 소득 대체율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제도가 개혁이 되면은 상계 월수가 약 34%가 증가됩니다. 상계 월수가 뭐냐면
가입 기간 동안 내가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는 데 걸리는 개월수입니다. 내가 낸 돈 연금으로 받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내 소득이 600만원이다. 이 경우에 상계월수가 144개월입니다. 요게 이제 12년인데 제도가 개혁되면은 194개월 정도 됩니다. 16년이죠. 약 4년이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추후 납부는 제도 개혁 전에, 그러니까 올 11월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월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2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 모수 개혁 내용을 살펴볼게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만 살펴보겠습니다. 전과 후인데요. 2025년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일하다는 거죠. 소득의 9%와 41.5%. 2026년부터 소득 대체율은 43%로 변경이 되고요. 매년 0.5%씩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2033년이 되면은 소득의 13%가 보험료율이고요. 소득 대체율이 43%입니다. 연금제도 개혁 전후 상계월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득별로 차이가 납니다. 변경 전에 상계월수고, 이거는 제도 개혁 후에 상계월수입니다. 파란색이 2025년 올해죠. 변경 후는 2026년부터 변경되니까 2026년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월 소득이 100만일 때 52개월 정도가 이제 상계월수인데요. 제도가 개혁되면은 53개월 정도 됩니다. 약 1개월 정도 늘어나겠죠. 중간 거는 뭐 생략하고요. 내 소득이 만약에 한 600만원 수준이다. 2028년 기준입니다. 144개월. 2033년 194개월이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2년 또는 약 16년 동안 연금을 받아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5년 대비 2033년이 34% 정도 증가가 됩니다. 상계월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보다는 어떤 소득 구간에서도 늘어난 걸 보이죠.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거죠. 내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유리하다. 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기초연금 감액을 최소한 사례입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2,590만원을 이득 본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제가 만든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이분은 이제 연금공단에서 준합을 119개월 할 수 있다고 상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그램으로 돌려봤을 때 79개월로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연금이 A번 기준으로 119개월을 넣으면 2029년도 연금우액이 64만 2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9년도 기초연금 월 수급액이 29만 5천원이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해보니까 79개월만 넣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9년도 연금우액이 56만 3천원이고 기초연금 월 수급액이 37만 4천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받는 금액이 94만원 정도로 동일하다는 거죠. 연금공단에서 상담받은 119개월은 기초연금 월 감액분이 7만 9천원 정도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니까 감액이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효과를 보니까 수납보험료 절감이 40개월 정도 줄어서 36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기초연금 감액에 따른 기회손실 2230만원. 상당히 크죠, 효과가. 그 효과에 대한 산식은 이렇습니다. 합해서 2,600만원 정도 이득입니다.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나에게 맞게 최적화가 필요한데 4가지 판단 요소를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4가지 판단 요소를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가 유족연금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건강수명.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돈의 효용성.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돈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제도의 불확실성. 요 4가지 판단 요소를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유족연금을 좀 보시면은 보험료 1억 2천만원을 냈더라도 잘못하면 장례비 정도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연금의 18%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 제도의 단점입니다. 무조건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의 효용성인데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나 요양병원에 가 있을 때나 국민연금은 내 마음대로 인출할 수가 없죠. 국민연금을 매달 받아서 입금을 해놓으면 어디에다 연금저축, IRP, ISA 이 돈은 인출할 때 제한이 없습니다. 세금을 안 냅니다. 3과 4 돈의 효용성과 제도의 불확실성이죠. 요게 이제 연기연금에 대한 고민 사유랄까. 참고로 조기연금은 너무 큰 감액이죠. 연 6% 감액에 플러스 알파. 요건 알파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 뭔가 느낌 오는데 내 국민연금을 내가 최적화할 수 있다니. 아마 이분은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필수 판단 요소가 뭐냐. 내 예상 연금 월액만 입력하면 추후 납부와 임의 또는 임의 계속 가입에 따른 연금 증가액, 수익률, 기초연금 감액, 절세액, 특히 효용성이 큰 기초연금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 시점을 추가하면 더 많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 연금 월액과 연금 수급 시점 두 가지만 있으면 해결이 다 된다. 그 말씀이죠. 우와, 너무 간편하겠다. 시뮬레이션도 쉽고 수익률도 알고 기초연금 감액 최소화도 할 수 있고 왕짱이야. 야, 진짜 왕짱입니다. 연금 수령 월액을 올리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추후 납부와 임의 또는 임의 계속 가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988년부터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고 99년도 3월까지가 반환 일시금 반납이 가능하고요. 99년 4월부터 만 60세까지가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입을 해서 만 60세까지가 임의 가입을 할 수 있고 만 60세 이후 의무 가입이 끝나고 만 65세까지는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에 임의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60세가 넘었는데도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그리고 퇴직을 했을 때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1988년 이후에 군복무를 한 분들 그 복무 기간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1988년 이후면 되는 겁니다. 추후 납부는 만 60세까지인데 군복무 추납은 만 60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눈에 확 들어오네. 연도 표시 위치도 의미가 있는 거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위치까지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률 측면에서 양호합니다. 연복리 약 한 4.3%에서 거의 한 10% 정도. 4.3%는 최대 보험료 55만 5,300원, 최저 보험료 9만원일 때가 한 10% 가까이 되고요. 예시로 보면은 현재 예상 연금액 40만원 정도였던 수준이면은 약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 9.8% 정도 되고요. 예상 연금이 190만원 이상 되면은 약 한 4.3%, 그 다음에 최대가 한 7.8%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연초에 납부 하나, 12월에 납부 하나, 연금 증액 효과는 동일합니다. 12월 납부가 다소 유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납부 보험료를 135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수익률 3% 기준으로 이자 수익이 약 한 37만원 정도 됩니다. 연초에 납부하시지 마시고 12월에 납부를 하시라는 거죠.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거네. 보험료를 적게 내면 수익률이 높네. 가성비냐 총량이냐 그거의 문제로다. 네, 이게 적은 보험료를 내면은 가성비는 높지만은 연금액은 적게 올라가겠죠. 상황에 따라서 연령대별로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요 수익률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별로 다 조건이 다르니까 내가 가성비를 원하냐 하면은 보험료를 좀 적게 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다, 수익률이 한 4% 정도 되더라도 받는 연금액이 많은 게 좋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수익률은 상식적인 선에서 수익률을 구했습니다. 3편 내지 4편 정도에 가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군복무 준합은 연금 수급 시점 직전에 납부해도 되지만 성과급 등 총소득이 많아 보험료 소득 공제가 유리할 경우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군복무 외 준합은 만 60세 전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공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연금 수령액 중 과세 대상액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 세금 납부 대상액이 있습니다. 그게 연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소득 공제가 유리하다는 거고요.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세율, 지방세를 포함해서 26.4%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공제가 유리합니다. 소득 공제가 뭐냐? 납부 보험료를 소득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세금을 안 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보험료에 대한 게 소득 공제를 받았지만 연금 수령은 그 보험료에 해당되는 환산소득이 있거든요. 그 환산소득에 대해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게 과세 대상액입니다. 소득 공제를 안 받았다. 소득 공제를 안 받았다면 세금을 냈다는 말이죠. 보험료는 세금을 냈다는 거니까 연금을 수령할 때 그 환산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88년도에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과세 대상액을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64%가 과세 대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60%가 과세 대상이라면은 12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럼 내가 받을 연금의 과세 대상액은 MPS, 내 곁에 국민연금이죠. 거기 채팅 상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제도 개혁 후 납부는 현재보다 불리합니다. 2026년도에 연금 제도 개혁이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추납은 올해 실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 중 자동 조정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연 5% 정도의 수익률도 나쁘지는 않은데, 제도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40대 이하분들은 추납 또는 임의 가입은 적은 보험료를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도 3편이나 4편 정도에 가면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 소득자는 보험료 자율 납부가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죠. 예시연금으로 예상연금 월액이 MPS자료입니다. 210만 원이다. 추납에 의해서 연금이 증가된 금액이 28,540원이다. 이 금액이 되겠죠. 이미 계속 가입에 의한 연금 증가액이 55,540원이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서 요 금액이 되겠죠. 요 두 가지 증가액은 자연 증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의 자연 증가액입니다. 178,540원. 요 자연 증가액이란 것은 소득 재평가와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럼 연금 수급 시점에 가서는 A, B, C, D를 합한 금액이 되겠죠. 236만원. 요 금액이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입니다. F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년도 연금액인데 실제 연금 수령액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금액이죠. 연복리 효과를 나타냅니다. 연금 수령 21년 동안 연간 수익률입니다. 추납에 의한 연금 증가액이 28,540원일 경우에 연수익률, 연복리로 7.46% 된다. 그 다음에 이미 계속 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연금이 증가된 부분은 연간 수익률이 연복리로 7.42%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프로그램 설명인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편에서 상담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입력창입니다. 입력창은 노랑 바탕에 파란 글씨 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MPS 자료죠. 첫 번째 파트가 추후납부 연금 증가액하고 수익률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노랑 바탕에 파란 글씨, 시뮬레이션 계속 해야 되니까 최적의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니까 수치를 바꿔가면서 넣어보는 거죠. 그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입력창입니다. 입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됐고요. 결과값은 옅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 부가적으로 참고를 하시는 부분은 회색 계통으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입력할 부분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이렇게 노랑 바탕에 파란 글씨 요 부분만 입력이 되도록 프로텍션을 걸어놨습니다. MPS 자료에서 본인 자료를 확인해서 두 가지만 입력을 하고,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내가 변경해 가면서 이런 결과값이 나오고요. 첫 번째가 추후납부 연금 증가액 수익률 계산, 두 번째가 임의계속가입 연금 증가액 수익률 계산, 세 번째가 A의 자연 증가분을 포함한 실제 연금액, 기초연금 감액 최소화, 네 번째가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연금 증가액의 부가수익, 절세 파트죠. 이렇게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연금 우액을 입력을 하면은 추납에 의한 증가액, 그 다음에 임의계속가입 증가액, A의 자연 증가액을 포함해서 이제 실제 연금, 수령연금액, 수익률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감액분도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고, 1000원 이하는 오차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표현을 안 하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부가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절감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총 금액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당액 아니고 전체 합계 금액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보이기는 한데 복잡하진 않습니다. 말풍선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보시고 설명대로 입력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